아침에 주목해보는 사람들이죠. 아침엔 피플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3명을 준비를 했는데요. 첫 번째 인물, 성일종 의원입니다. 성일종 의원이 왜 등장했느냐? 이 말을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같이 볼까요? 지난 3일에 한 장학재단 이 장학재단에서 있었던 장학금 전달식에서 했었던 얘기입니다. 일본 청년 5명이 요청한 장학금을 일본 정부에서 주기 어려우니까 정부의 이 재정국장이 금고문을 열어두고 나가서 사실상 묵인을 했다라는 거죠. 금고 갖고 가라라고 했다. 그렇게 해서 그 금괴로 공부하고 돌아온 사람 중에 하나가 이토 히로부미다. 이토 히로부미 얘기를 꺼냈습니다. 그러면서 이 얘기가 왜 나왔느냐. 이토 히로부미가 한반도의 끔찍한 사태를 불러온 인물이고 그만큼 우리한테 불행한 역사지만 우리보다 먼저 인재를 키웠던 선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발언에 대해서 지금 사실 굉장히 길어요. 말이 쭉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일단 이 얘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짧게 요약을 딱 해서 SNS에 올렸습니다. 뭐라고 올렸느냐. 이토 히로부미는 잘 키운 인재다. 국민의힘 성일종. 네, 이렇게 올렸어요. 이토 히로부미는 잘 키운 인재다. 뭐 가타보다 더 이상 얘기는 안 했어요. 그냥 요 얘기만 했습니다. 요 얘기를 성일종 의원이 했다라는 취지 요것만 딱 올렸는데 요 얘기를 최수영 위원님. 미래 인재 육성을 촉진하는 사례로 이토 히로부미를 얘기하는 게 그럼 맞는 거냐라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일종 의원이 아무리 좋은 선의로 했다 하더라도 네. 비유법에서 가장 심각한 게 뭐냐면은 가장 위험한 게 뭐냐면은 그게 보편적 가치와 국민적 눈높이, 공감대에 맞지 않을 때는 그 비유법이 굉장히 독이 돼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의도로 했다 하더라도 그래서 우리가 비유법이 독이 든 화살인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그걸 잘 쓰면 좋은데 그게 안 되면 위험한 거죠. 이재명 대표는 거두절미, 맥락 다 제외하고 그 한 줄만 딱 이쪽에 킬링 메시지 하나만 딱 전달해서 그 페이북에 올렸잖아요. 네. 저는 이재명 대표도 사실 뭐 물론 지금 전시 중이니까 이해는 합니다만은 그렇게 다 알면서 맥락을 다 알고 거두절미 하면 안 된다고 알면서 그렇게 한 거는 조금 저도 그건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대표답지 않은 국량이라고 봐요. 그렇지만 지금 선거 중반 좀 있으면 막판 가지 않습니까? 네. 지금부터는 한 점의 득점보다도 한 점의 실점이 더 위험한 때입니다. 그러니까 선거 막판까지 이제는 공격 잘하는 팀이 이기는 게 아니라 수비 잘하는 팀이 이긴다는 걸 이제는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이 계속 강조하는 게 실수하지 마라. 그다음에 말 조심해라 하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정말 이 큰 판을 흔드는 거는 작은 실수 하나지 뭐 큰 득점 하나가 이 판을 스윙하지 않습니다. 정말 운동하고 골프는 고개 드는 순간 망한다라는 그 정치적 격언을 꼭 모두가 다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은 득점이 문제가 아니라 실점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 운동이랑 골프든 고개 들면 망한다라는 말씀도 하셨어요. 네. 근데 이쯤 되면은 이게 논란이 됐다고 하면 당사자인 성일종 의원은 또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좀 알아봐야겠죠. 성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장학제도가 잘 마련되어 있는 만큼 걱정 없이 공부에만 매진하라는 격려 차원의 얘기였었다. 사람과 교육에 대한 투자의 중요성을 난 얘기한 것뿐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게 나는 그걸 얘기한 게 아니야. 내가 방점을 찍은 건 그게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한 건데 이거는 장유미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이렇게 사족을 달 필요가 없고요. 부적절하다고 당내에서도 이야기가 나올 정도면 실언이었다고 이야기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성일종 의원은 사실 여러 구설에 그리고 문제가 되는 발언을 하신 바가 있죠. 예전에는 임대주택에 정신적으로 문제가 많은 분들이 산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해서 좀 상처를 많은 분들께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물론 이제 민주당에서도 부적절한 언사가 나오는 경우가 있지만 특히 좀 약자들에 대해서 폄훼하는 듯한 발언이 나왔던 거, 뭐 이부망천 뭐 이런 용어가 사실 대표적인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말만 조심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국민을 대하는 태도, 유권자에 다가가는 입장 이런 게 사실 이런 말 실수에 나오는 거죠. 지금 뭐 친일이다, 뭐 종일이다 이래가지고 왜 민주당이 친일 프레임을 국민의힘에 갖다 대느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비판이 사실 무색해지는 하나의 상징적인 단면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뭐 그동안에 있었던 뭐 다른 사안들도 얘기하면 말만 조심한다고 될 일이 아니다. 근본적인 건 그게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라는 말씀까지 지금 하셨어요. 근데 이런 얘기 조심해야 된다라는 얘기 한동훈 위원장이 어제 다시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 예비 후보들은 우리 당의 얼굴입니다. 그러니 잘못된 비유 성일종 의원의 지금 사례를 얘기한 것 같죠. 잘못된 비유나 예시를 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세요.
근데 사실 요 말조심 얘기가 요번이 처음 나온 건 아니에요. 앞서서도 우리 말 행동 하나하나 국민 평가에 좀 유념을 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고요. 그 전에 근거 없는 전망. 그때 160석 얘기가 잠깐 나왔었죠. 그랬더니 근거 없는 전망 삼가해 주실 걸 요청드립니다라는 얘기도 했었습니다. 다시 한번 돌아가면 지금은 득점보다 실점을 막는 게 우선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두 번째 인물 가볼까요? 두 번째 인물. 오랜만에 등장했습니다. 이해찬 전 대표입니다. 이해찬 전 대표 왜 나왔느냐 기사 같이 보겠습니다. 민주당 선대위원장 이해찬 유력 당 일각 또 나서나. 네, 지금 민주당 선대위원장에 이해찬 전 대표가 이 유력하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해찬 선대위원장 이거 차재현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아마 이해찬 전 대표의 카드가 일종의 고육지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이 지금 이해찬 전 대표는 뭐 민주당에서 상당히 일종의 원로급이고 하여튼 뭐 당의 중심적인 역할을 상당히 많이 해오신 분이고 무엇보다도 선거 때마다 상당한 그 이 전략과 기획으로 각종 선거를 이겨냈던 뭐 그런 이 정치적 경험을 갖고 계신 분이긴 합니다만 네. 사실은 또 이 지금 이 국민들 입장에서는 좀 호불호가 좀 엇갈리는 인물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사실은 이 이해찬 전 대표를 당 간판으로 내세워서 총선을 치를 경우에는 중도 확장성에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아마 그런 우려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애초에 민주당 쪽에서 흘러놓은 이야기로는 아마 선대위원장으로 적임자는 이 김부겸 전 총리나 정세균 전 총리가 아닐까라는 이야기들이 나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김부겸, 정세균 두 분 다 일종의 좀 중도적인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인물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 두 전직 총리가 이번 이 지금 민주당의 공천 사태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을 하면서 이것이 시정되지 않을 경우는 내가 더 이상 역할을 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뱉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이 두 분의 고사 때문에 결국은 이해찬 전 대표를 모시는 그러한 상황으로 내몰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사실 이해찬 전 대표 말고 다른 전직 총리들이 얘기가 됐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좀 보겠습니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 사천 논란 등을 이유로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 또 다른 총리가 있죠. 정세균 총리가 있습니다. 미국에 가 있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미국에서 이날 귀국한 정세균 전 총리도 후보 군중한 사람인데 정 전 총리 측은 노무현 재단 이사장 맡고 있는 만큼 당분간 현실 정치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라고 완곡하게 어쨌거나 거절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또 나오는 사람이 누구냐? 여기입니다. 당 일각에선 공천 배제 뒤 탈당을 고심하다가 잔류를 결정한 임종석 전 비서실장한테 선대위원장 자리를 맡겨야 된다는 의견도 나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관건은 그럼 또 임종석 전 실장은 선대위원장을 맡을 거냐라는 겁니다. 장효미 변호사님. 네. 임 전 실장이 제안이 오면 받을까요? 사실 맞긴 어렵겠죠. 일단 당의 결정을 수용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게 현재 시점에서 당의 서운함을 누르고 본인이 표할 수 있는 최대치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서운한 감정이 왜 없겠습니까? 그리고 그 지역에서 대단히 열심히 활동을 했었으니까요. 그런데 당의 결정을 수용하겠다는 건 사실 전현희 전 위원장에 대한 선거 정도를 도울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이 임종석 전 실장이 워낙에 전국구 인물이니까 네. 이 선거 유세를 하는데 본인의 역할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전체 총선 판에 뭔가 수장으로서의 그런 이미지를 갖는 게 과연 지금 뭐 민주당한테도 득이 될 것인지 실이 될 것인지 임종석 전 실장의 본인의 개인적 정치적 행보에도 득이 될지 실이 될지는 좀 물음표가 많이 쳐져서요. 그 제안을 받기는 저는 개인적으로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임종석 전 실장도 딱히 받기가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면 정세균, 김부겸, 임종석 다 안 되면 그래서 이해찬 대표밖에 없다. 그래서 유력 검토가 되고 있다라는 건데 이해찬 전 대표에 대해선 마음이 있어도 몸이 따를 수 있겠느냐, 건강이 괜찮겠느냐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그 얘기 잠깐 들어보실까요?
이제 민주당에서도 공식적으로는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해찬이 다시 등장한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가 않아요. 첫 번째, 이해찬 씨의 건강이 굉장히 안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 모 국회의원, 그 민주당 모 국회의원 결혼식 할 때 그 참석을 했었거든요. 이해찬 전 대표가 왔더라고요. 근데 걸음을 잘 못 걷더라고요. 그래서 옆에서 다른 사람들이 부축해가지고 계단 내려오고 그런 걸 제가 봤어요. 안색이며 뭐 이런 살도 좀 많이 빠진 것 같고 별로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이해찬 씨가 나이가 많아요. 네. 지금 내가 직접 봤는데 결혼식장에서 봤더니 부축을 받고 걷더라. 계단을 내려오는데. 근데 선대위원장 맡을 수 있겠느냐라는 얘기인 거거든요. 차지원 교수님. 글쎄요, 뭐 제가 뭐 지금 이해찬 전 대표의 건강 문제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근데 사실 연세가 좀 높으신 편이고 그래서 아마 저도 뭐 건강이 그렇게 썩 좋지 않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도 아마 그런 문제들 때문에 고사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서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지금 기사에는 안 나옵니다만 이탄희 의원을 선대위원장으로 내세우는 하나의 네. 카드도 깜짝 카드도 지금 강구 중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탄희 의원이 상당히 의정 활동을 잘했지만 이번에 그 지금 그 비례대표 연동형을 주장하면서 자신이 주장 관찰을 하기 위해서 의원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잖아요. 상당히 그런 이 좀 젊고 참신한 인물을 내세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지금 이탄희 의원 얘기도 나오고 있다. 젊고 참신한 또 다른 카드가 되지 않겠냐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해찬 전 대표가 선대위원장이 될지 이탄희 의원이 될지 혹은 그 두 사람이 아닌 누군가 제3자 다른 사람이 급부상할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세 번째 인물 좀 가볼까요? 세 번째 인물 용혜인 의원입니다. 용혜인 의원 기사 같이 보시죠. 네, 용혜인 유례 없는 위성정당 비례 재선 도전 특혜 논란 자초입니다. 네, 아까 제가 일면 얘기하면서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 용혜인 의원 현재 비례 의원입니다. 그리고 요번 이 비례직을 받게 된 것도 지난 총선 때 위성정당을 통해서 들어왔었죠. 그런데 이번에도 또다시 공천을 받았기 때문에 위성정당으로 비례 재선을 하는 거 이 최초 아니냐. 이거 특혜 아닙니까? 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는 겁니다. 네. 관련해서 어제 용혜인 의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저 용혜인은 이번 22대 총선에서 새진보연합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자로 출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저 개인의 출마 방향에 대해서 고심하고 또 고심했습니다. 오늘 저의 결단은 그 모든 과정을 지나서 제한된 여러 조건 속에서 민주개혁진보의 승리와 기본소득당의 성장을 위해서 제가 내린 최선의 선택입니다. 네, 제가 내린 최선의 선택입니다. 그 선택이 본인 공천이었다라는 거죠. 신주호 대변인님. 최선의 선택이라고 보십니까? 용혜인 의원이 지금 보면 고심을 했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변명할까를 고심했을 것이고 최선의 선택이 아니라 용혜인 의원의 정치적 행보를 아주 적나라하게 까발리는 최악의 선택이었다고 봅니다. 비례대표를 2번 연속으로 하는 분이 어디가 있습니까, 세상에. 있긴 있죠. 네, 몇 분 있긴 있어요. 있긴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없었죠. 네. 셀프 추천 아니겠습니까, 이게? 뭐 다른 2번 연속으로 하셨던 분들은 당에서 공식적인 추천을 받은 것이지만 지금 여기서는 새진보 연합에서 민주당이 주도하는 비례연합 정당에 추천을 한 건데 거기에 본인을 넣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게 국회의원을 한 번 더 해보려는 아주 치졸한 꼼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용혜인 의원이 뭐 젊으신 분이고 진보 정치를 표방을 하시는데 사실 공항에서도 귀빈실 특혜 의용 그 논란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국회의원으로서 받는 특권들을 아마 잊지 못하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국회의원을 한 번 더 해보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당당하시다면 지역구 출마를 하셔야 될 텐데 그것이 안 된 건 좀 아쉽고 어떤 식의 정치를 하겠다라는 그런 정치적인 비전을 좀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진보 정당의 청년 정치인이라고 하면서 지금 비례로 재선을 한다는 건 이건 좀 꼼수 아니냐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근데 어제 제3신당에서는 이런 논평을 냈습니다. 뭐라고 냈느냐? 같이 볼까요? 네. 개혁신당과 새로운 미래의 입장이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개혁신당. 4년 전에 이어 또다시 민주당의 기생의 의석 약탈, 여의도 기생충이라 불러도 손색이 없다라고 개혁신당에서 입장을 냈고요. 새로운 미래에서 뭐라고 했느냐? 비례대표 2대 세습이 웬 말이냐?
삐지 한번 더 달아보겠다는 정치인의 세금 도둑질 유권자 기만이다. 굉장히 날선 비판들이 나오고 있죠. 근데 이런 비판들 속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다음 서울신문 볼까요? 네, 리틀 김종인이냐? 네, 용해인 또 비례후보 논란. 김종인, 여기서 김종인 이 지금 현재는 개혁신당의 공관위원장이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얘기입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갑자기 여기서 왜 나와? 이래서 나옵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지금 5선이에요. 보니까 11대 때, 12대 때, 14대 때, 17대 때, 20대 때 5선인데 모두 비례대표를 했다라는 거죠. 당이 다 좀 달라요. 조금씩 당이 좀 다릅니다. 이제 당을 바꿔가면서 지금 어쨌거나 계속 비례대표를 했다라는 건데 또 일각에 또 이런 얘기도 하긴 하더라고요. 최수영 위원님. 네. 또 김종인 위원장이랑 용해인 의원은 또 다른 사례 아니야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긴 있어요. 어떻게 그렇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말하자면 그 쭉 정치 역정 30년 동안 뭐 이렇게 각 정당을 다니면서 이렇게 한 거니까 그건 대표성을 가지고 했다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4년도에 이제 정당 투표제가 도입이 됐단 말이에요. 네. 정당 투표제가 도입된 이유 그러니까 우리가 지역구 후보와 비례를 따로 투표한 이후에 딱 된 사람 2명이에요. 이태규 의원하고 송영선 의원이에요. 그런데 이 경우 바로 정당이 제대로 공천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경우는 지금 그거 아닙니까? 말하자면은 본인 한 위성정당 20석 중 가운데 시민사회가 앞에 10석 가지고 가는데 그중에서 자기는 상위 순번에 가겠다고 한 거 아닙니까? 이거는 금도를 벗어난 거죠. 그래서 저분은 여의도 차, 김종인 대표는 여의도 차르라고 불리지만 그럼 이분은 뭐 그냥 위성정당계 차르가 되겠다는 겁니까? 저는 이런 게 이해할 수가 없고 우리가 연속으로 하는 경우도 거의 없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상식과 금도를 벗어나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정당 투표제를 도입한 그 취지와 말하자면은 그다음에 우리가 위성정당을 도입한 그런 정치적인 목표를 형용화시키거나 무력화시키고 이걸 악용하는 이런 대표 사례가 되기 때문에 네. 저는 이 부분은 용해인 의원이 아무리 비껴갈래도 비껴갈 수가 없는 사례라고 봅니다. 네. 이거는 비판을 안 받을래 안 받을 수가 없다라는 말씀인데 전반적으로 오늘 나오신 네 분의 의견이 좀 비슷하게 흐르는 것 같습니다.